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9일차 50일 대작전에 벌써 19일차고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정말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다들 뭔가 가족 행사도 많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아침 일찍 이렇게 굿모닝 행정학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행정학 시험 진짜 잘 볼 거예요. 5월 5일이어서 아마 좀 설레고 약간 쉬는 날이니까 사람도 바깥에 엄청 많아요. 게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현타가 오죠. 아,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중간고사 기간 때 진짜 꼬맹이들 많지 않았어요? 우리 그들보다 더 열심히 오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꼬맹이들 없이 조용하니까 나름의 휴일을 좀 만끽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우리가 리퀘스트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리퀘스트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 굿모닝 행정학은 이 지방직 대비 50일 대작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로 올려주신 주제들이 대부분 제가 국가직 대비 과정이나 작년에 진행했었던 굿모닝 행정학의 주제에 겹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내일 주제는 두둥 내일 할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풀이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진행했던 주제에서도 여러분이 리퀘스트 해주신 주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하면서 내 리퀘스트가 혹시 이전 주제나 혹은 다음 주제에 있나? 이거 좀 보세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가 리퀘스트 주제를 2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체 내용을 다 너무너무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게 불가하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리퀘스트에 당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저희 굿모닝 행정학 조금만 찾아보시면 리퀘스트 있을 테니까 자기가 본인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한번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번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23년 국가직 국어 이번에 20번 문제였죠.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제인데 솔직히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두 개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이게 아니라고 했지? 봐봐.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 과거에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뭔지 몰라. 뭔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사실 통제집단이 들어가는 모든 실험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통제 집단이 들어가는 설계가 뭐 있어? 진실험도 있고, 준실험도 있고. 그러면 진실험에서도 사용하고 준실험에서도 사용해요? 네, 둘 다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진실험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갖추면 되고요. 준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안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그러면 사전, 사후 설계를 할 수가 있죠. 통제 집단을 사전, 사후 설계한다는 것은 사전에 측정을 한번 하고 실험을 진행하죠. 독립변이는 정책을 조작해 봅니다. 그 다음 사후에 측정을 합니다. 이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둘 다 사전, 사후 측정을 하겠죠?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이 두 집단의 동질성이 있으면 그거는 진실험, 두 집단의 동질성이 없으면 준실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2번의 설계를 검사 효과 통제시킬 수 없습니다. 검사 효과는 아시겠지만 측정을 한 번 하고 또 했어? 그러면 측정의 내용에 익숙해져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1번은 정말 X. 그러니까 1번은 어려운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는 게 그냥 단순히 이거 외웠어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제 집단을 사전 사후에 측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야 알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 네, 준실험은 아시겠지만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 불연속 설계는 기본적으로 시계열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회계 직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불연속적인 단절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설계 방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회계 불연속 설계는 준실험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비실험도 많이 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설계하지 못할 때 보통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솔로몬의 4집단 설계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사후 이렇게 4개의 집단을 두고 2개의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 사후에 측정하고요. 다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별도로 두고
사후 설계만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을 하면 사전 사후 설계와 사후 설계의 장점 모두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1번하고 2번 두 가지를 가지고 쇼부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1번이에요. 56번 가겠습니다. 56번은 정부 업무 평가고 이건 작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용어만 잘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 평가.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아닙니다. 소속기관이죠. 공공기관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은 외부 평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 관리하는 평가를 한다. 말도 안 돼. 여기가 소속기관으로 딱 들어가서 특정 평가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소속기관, 공공기관 체계가 구분이 안 되니까 헷갈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속기관은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본부 조직, 거기에 플러스 소속기관이고요. 이 소속기관에 들어가는 게 아시겠지만 일선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틀렸고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합니다. 자체평가에 대해서 재평가 안 합니다. 다만 자체평가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행안부 장관이 평가 관련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요. 자체평가하는 기관들은 모두 다 자체평가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요.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7번 갈게요. 자, 정책 관료입니다. 정책 관료, 용어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정책에 혁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정책 변동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변동한다는 착각을 하셔서 혁신이 변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혁신은 새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 새로운 목표 구성해서 새로운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직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틀린 선지가 되고요. 이번 정책의 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책의 대책, 수정, 일부 종결. 그래서 목표는 그대로 둬요. 근데 수단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정책의 승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 정책 유지는 목표도, 수단을, 죄송해요. 정책 승계는 수단을 교체하는 거. 교체.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교체의 방식입니다. 재체, 수정, 일부 종결 다 지금 보시는 승계의 대표적인 유형들 중에 하나죠. 유지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합니다. 수단을 거의 유지한다고 보셔야 돼요. 수단을 거의 유지한다고 보셔야 하고요. 목표도 유지합니다. 다만 수단은 아주 조금 시행 대상, 시행 날짜 이런 건 바꿀 수 있지만 수단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정책의 종결은 끝내는 거죠. 목표도 수단도 이미 포기. 왜냐면 뭐 있나 봐요. 잘 달성이 됐거나 아니면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하거나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7번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57번까지 보시면 우리 2장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휴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날짜에, 요일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은 리퀘스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